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7, 8월에 아주 뜨겁죠? 어제, 그제부터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날 더운데 밖에 나가지 말고 시원한 데서 공부만 합시다, 우리. 예, 촬영하시는,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자, 요게 이제 우리 중간 베이스 캠프,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정상 공격해서 합격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렇죠?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보고, 실전 문제풀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 일반사회 뽑는 출원 인원들이 한 100명 이상 된 것 같죠? 많이 늘었으니까 올해 기회예요. 여태까지 공부하고 쭉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절호의 기회인 만큼 7, 8월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올해 했던 거 스케줄 좀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까지 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거의 실전 문제 한다 하는 기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014년도 이후 기출문제. 그리고 과거 문제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몇 개 또 추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앞에 기출문제고 그 뒤에가 이제 연습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뒷부분에 계산 문제 추가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23개, 4개 정도 이렇게 문제가 제시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은 먼저 수업 듣기 전에 자, 기출 문제를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답한다 하는 기분으로 답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답안 작성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슈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 이건 내가 우리 이론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가 돼. 혹시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보완하시고 두 번째 연습 문제요. 자, 연습 문제는 한 10개 남짓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연습 문제에서 세 문항은 미리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직접 작성을 해봐라. 다른 것도 물론 다 해보는데 특히 우리 오프라인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제가 보니까 22개, 25개 이런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듣기 전에 제 데이터 자료가 미리 나와 있으니까 수업 듣기 전에 이걸 완벽하게 풀세트로 다 풀고 오시라 이거지. 그쵸?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말이죠. 이게 내가 미리 다 안 풀어봤다. 그러면 강의 듣지 마세요. 끝까지 다 풀어보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안 풀었다? 그럼 학원에 오지 마. 그쵸? 미리 풀고 와야 돼. 그때 와가지고서 그 박지훈이 원맨쇼 보고 가는 것밖에 안 되죠. 나는 시험 문장이 안 갑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되니까 미리 풀어보세요. 아이씨, 그 미리 풀어보면 내가 다 알았는데 학원에 뭐 하러 오냐. 그래도 좀 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고 오는데, 자, 미리 풀 때요. 여러분 7, 8월 달에 그치, 수업 강의 노트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 파일 노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철할 수 있는 게, 이걸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문항별로 정리하시고, 좋잖아요? 먼저 기출문제 진도별로 싹 보는 거니까, 기출문제 답안 싹 만들어 보고, 그치? 그 다음에 연습문제, 계산문제. 그러니까 이 노트 만드는 거 하고, 연습장하고는 별도입니다. 연습장 계산하고 그림 그리고 해보는, 옆에서 해보는 거고, 요건 답안 작성해야지.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를 해 놓으면 이게 여러분 7, 8월 우리 수업 끝나고 나고 모강 가게 되면 9, 10, 11월, 12월 초시험이죠. 이 세 달 동안 공부하는데 여러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요거 7, 8월 정리돼 있으면 이때 공부할 때 편리하겠죠. 필요한 부분 여기다 끼워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요 시간, 요 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은 따로 하고 요건 따로 정리된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문항 하고요. 기출문제 여기는 분명히 서술형 답안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합격이야, 그러면. 경제학가 뭐, 복잡한 게 뭐 있겠어요, 경제학. 만약에 기출문제나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어때요? 그건 어차피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이니까 다 했을 거 아니야? 처음 나왔다? 그거는 뭐, 편안하게. 아는 안에서. 답안이라는 게 모르는 주제, 처음 나온 토픽이다, 4점짜리다 해도 답안 쓴다 이거예요. 그럼 답안이 정확한 답이 없다면 아마 만점을 3점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관련되는 주제를 얼마큼 성실하게 썼느냐. 그러니까요, 처음 나왔다고 해도 가슴 답답할 일 없어. 다 똑같은 입장일 거고, 관련되는 주제를 그 문제 답은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주제 써주게 되고 다 득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그저 2달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과목이죠? 6과목인가요? 교육까지 해서? 6과목.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렇죠? 6과목 전체 과목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경제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혼자 나머지 시간 가지고 지금서부터는 여러분 뭐 딴짓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7, 8월 달 내가 매일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7, 8월은 정말 중요하겠죠. 너는 뭐 5, 6월 달에도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니 뭐 또 그러냐? 그렇죠? 근데 7, 8월 달 요거 전체 망라 정리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7, 8월 끝났을 때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회 우리 수업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3장에서 우리 점법 교재로 5장까지예요. 수요 공급이라는 응용. 근데 여기가 뜻밖에도, 그렇죠,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보면 소비자 이론하고 완전 경제까지 가는데 거기 문항보다 많아.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썰렁하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많이 보신 문제지만 1번 문제 균형 찾고, 그렇죠? 잉여 이렇게 찾는 문제들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단순 계산 문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조세 부과 문제죠. 조세 부과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요새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이 이렇게 됐죠. 아주 친절해. 작성 방법대로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일일이 다 계산 문제이죠. 그리고 조세 부과했을 때 좌표점 쫙 찍어가면서 모조리 다 해보셔야 되는 그런 아주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해서에다 붙여놨습니다만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할 때, 그쵸? 세금을 구매자에게 부과할 때, 그 차이점. 결론은 뭐죠? 다 똑같다. 다 똑같다가 아니야. 그려보고 똑같구나. 확인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얼마든지 그림 그려놓고 좌표점 찍어놓고 이게 뭐냐 이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처럼 한번 꼭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그렇죠? 최고 가격제에 관련된 뭐 암시장의 형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아, 이 정도가 기출문제 나왔다? 그럼 여기 보실 때 단박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주변 관련 주제들. 그러니까 1번 문제에 그런 것이 나왔다면 탄력성 계산 문제, 뭐 이런 거 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금 나왔으니까 어때요? 보조금 문제. 요새 핫 이슈죠? 보조금 문제. 이런 거 이제 관련지어서 정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최고 가격제니까 요새 이제 최저 가격제, 최저임금제 핫 이슈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주제가, 그렇죠. 옆으로 수평으로 보더라도 여러 주제들이 쭉 관련되는 주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주제 자체에 대해서 난이도. 근데 우리는 난이도는 그렇게 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기본만 알면 풀 수 있게. 그런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뭘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나가는 진도에 있어서는. 그렇죠. 계산 문제하고 잉여 문제, 탄력도. 단순 계산 문제죠. 균형 찾고.
균형 찾아야 뭐 잉여도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세금, 보조금, 그 다음에 가격 통제에 있어서 최저가격제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출문제 요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것처럼 답안 작성을 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1회 문제는 4번, 7번, 10번. 요거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해달라. 근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여러분 노트 아까 여기다가 3개의 문제를 작성을 하라. 서술형 문제. 그래서 한번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고 수업 듣고 다시 보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답안을 다시 한번 써보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십시다. 4번, 7번, 10번이라 나와 있는데 문제에는 10번이랑 7번, 10번, 13번이라고. 그러네요. 아, 이게 지금 넘버링을 내가 기출문제하고 연습문제에 다시 1번부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합쳐버렸어. 그 대신 문제에다가는 내가 뒤에 거기다 붙여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로 보면 어떻게 된 거야? 7번, 10번, 13번. 예, 그렇게. 그 이해 문제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연습 문제, 기출 문제 넘버링을 다시 하다가 지금 전부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이대로 답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죠. 탄력성 문제는 뒤에 가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탄력성 개념 정리부터는 한번 좀 해보고 가자 이거지.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 5번. 자, 여러분 연습장에다 한번 쭉 써보시죠. 수요의 가격 탄력도 정의가 뭐죠? By definition.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율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계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이거? 그렇죠. 호탄력도, 점탄력도가 다른데 우선 점탄력도라고 그러면, 그렇지? 수요 함수를 각으로 미분하고 피다하고 요게 뭐죠? 수요 곡선 기울기 역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서로 역의 관계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보면 될 거고. 계산 문제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림으로 다뤄질 수도 있겠죠. 곡선이다. 그러면 비례관계를 이용하라는 측정인데 접선을 긋고 선분의 비례관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선분 뭐가 되죠? 분모, 분자. 분, 자, 분모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여기도 분자, 분모죠. 여기 이제 탄력도가 되는데 이걸 직선으로 바꿔보면 그렇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었죠. 분자, 분모인데 여기가 중점이라면 탄력도가 1이 되고 왼쪽에서 1보다 크고 오른쪽에서 1보다 작다. 근데 여기가요. 계산 문제 그림으로 좀 복잡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용한 문제는 다른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기본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자, 분모, 분자, 분모.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여러분 현혹시킨다 하더라도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거죠. 탄력도가 1이 되는 경우. 탄력도 무한대, 탄력도 제로 이렇게 되는데 탄력도 1이죠. 수요곡선상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이 된다. 어떨 때? 직각상곡선이죠. 직각상곡선의 경우가 모든 점에서 보통 경우는 다 탄력도가 다르겠지. 1이다, 1보다 크다, 작다 다 다른데 직각상곡선. 직각상곡선 식의 수요곡선은 여기가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뭐지? 지출액이 항상 일정하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무한대, 탄력도가 무한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제로. 그럼 수용선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탄력도가 무한대이면. 수평선. 말로 풀어보면 어떤 소비자가 어떻다? 1,000원짜리만 소비한다. 뭐 그런 식이죠. 동일한 가격의 제품.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 꼬맹이가 말이죠. 초콜릿을 사 먹는데 얘는 그게 맛있는지 그 초콜릿만 먹어. 1,000원짜리 초콜릿만 사 먹더라. 그럼 얘는 탄력도 무한대이고 탄력도 제로는 뭐죠? 분자가 제로가 되는 거죠. 분자가 제로라는 말은 그렇죠? 수량이 변치 않는다.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량을 소비하려고 한다. 가격과 관계없이. 이런 경우가 탄력도가 제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예외적인 경우. 탄력도와 지출액. 바로 가볼까? 탄력도가 1보다 클 때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내리면 소비 지출액은 증가하게 되고 오르면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요 내용 알지? 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미심쩍어서 해보겠다. 요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이 있죠. 수용선 직선이다. 탄력도 1이고 1보다 크고 작을 때 내리면 어떻게 되지? 가격이 내리면 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리면 지출액이 증가. 비탄력적일 때 내리면 지출액 감소. 그렇지? 오를 때는 반대. 비탄력적일 때 오르면 증가. 탄력적일 때 오르면 감소해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 자, 그래서 탄력도, 수요 가격 탄력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크고 작다. 자, 기울기가 크면 어때? 탄력도가 역외항이다. 그랬을 때 이 말의 핵심은 뭐지? 요게 똑같을 때. PQ가 똑같다면, 그쵸. 기울기가 커요. 탄력도 작고. 기울기 작으면 탄력도가 크고. 그렇지? PQ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두 개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 기울기가 작으니까 탄력도 크다?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PQ가 요게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PQ가 같다. 가격과 수량이 같을 때는 기울기. 그렇지 않다면 네 개가 다 다르게 되니까 그때는 단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격 탄력도 첫 시간이니까 한번 뭐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가 해봤어. 그 다음에 소득 탄력도. 소득 탄력도 인컴 일레스티시티인데 얘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써볼까? 얘는 소득이 변화하는 거죠. 소득 변화율로 수요량 변화율. 자, 여기서 점은 변화율이야.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책에서는 요거를 변동분으로 표기하고 해트. 요걸 변화율로. 그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요거는 퍼센테이지 변화율로 쓰기로 합시다. 소득 변화율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율을 나눠본 거다 이거죠. 플러스면은 정상제죠. 마이너스면 열등제. 근데 플러스 정상제이면서도 얘가 1보다 크면 어때요? 1보다 작으면 필수품, 1보다 크면 사치품이 되는 거고 어떤 재화의 속성 판단한다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탄력도가 있었죠. 교차 탄력도는 가격 변화율, Y 가격이 변화할 때 X제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까? 플러스 Y 값이 오르면 X 수요 증가한다. 얘는 대체제죠. 마이너스가 되면 보완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탄력도 문제는 뭐 이 자체를 묻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 안에 이제 섞어서 이걸 기준으로 하는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공급 탄력도는 뭐 별게 없죠. 공급 탄력도는 그대로야.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공급 함수 미분하고 P, Q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있죠. 그림 하나만 볼까요? 어느 한 점의 탄력도를 알고 싶다. 만약에 탄력도, 그림 시험 문제가 난다면 이거 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려놓고. 요 점의 탄력도 어떻게 알지? 수요곡선의 경우에는 어느 한 점, 그럼 접선을 긋고 여기 절편에서 여기까지가 분자, 분모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공급은 어떻게 돼? 역시 접선을 긋고, 그렇죠. 접선 절편점으로부터 공급량까지 선분 길이가 분, 자, 분모.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접선을 걷는데요. 가격축 절편 마이너스 수량축 절편. 그렇다면 공급 탄력도 값은 어때요? 이보다 크지. 탄력적인데 똑같은 수요곡선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점 알고 싶어서 접선을 그었더니 얘가 원점을 지나더라. 그럼 똑같은 이치 분자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탄력도가 1이 된단 말이야. 분자와 분모, 요 선분길이 같아요. 아까 분자, 분모 똑같으니까. 근데 요거보다 오른쪽 어디? 그래서 접선을 그었더니 절편점이 수량축 절편이더라. 그럼 어떻게 되죠? 분자, 분모가 되니까 1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요. 원점 직선의 공급 곡선이다. 얘가 직선이다. 그럼 어느 점에서나 다 1이 되고, 여기서는 1보다 큰데 어느 쪽이 더 크다?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공급 탄력도가. 자, 보세요. 공급 탄력도가 가격 변화율, 공급량 변화율이지. 그러면 공급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QSP가 되는 점이니까, 그렇다면 이 점은 어떤 특징이요? 공급량이 제로지. 가격은 공급량 제로가 되니까 탄력도는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무한대에서부터 이건 1보다 크니까 작아지겠죠. 점점 공급 탄력도가 1로 수렴해 가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얼마일까? 탄력도가. 식으로 보면 P가 제로지. 기울기는 있어요. P가 제로니까 여긴 탄력도가 제로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림 혹시 나온다면 여기가 1이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커지겠지. 그래서 1로 수렴하고, 그러다가 여기 오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큰 쪽에서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 직선의 공곡선이라면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도와 자원 배분의 문제죠. 그래서 뭐 풍년의 비극이다 뭐 그런 말 나오는 게, 농산물은 수요 공급 탄력성 특징에 의해 둘 다 비탄력이죠. 가격 파동. 얘는 수량 변동이 더 커지게 될 거고. 그래서 특히 여기가 이제, 그렇죠? 농산물 가격 파동.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탄력도 특징이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수요 탄력도 결정 요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해볼래요? 어떨 때 탄력도 대체제가 있냐 없냐, 그렇죠? 또 대체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쉽고 대체제가 많으면 이 상품은 탄력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가품이죠. 상대적 고가품이냐 절대적 고가품이냐. 마찬가지로 고소득일수록 어떻게 돼요? 고가품일수록 탄력도가
크죠.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이냐 아니냐, 기호품이냐 아니냐. 생필품, 기호품이면 어때요? 굉장히 비탄력적이 되겠지. 굉장히 비탄력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 후 시간 경과. 시간이 좀 지나야 뭐 소비가 변화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게 우리 환율에서 뭐 제이커브 이펙트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직후에는 어떻게 돼요? 수량이 아직 안 변해. 악화될 수도 있다. 시간 경과. 요게 수요 탄력도 결정 요인이고. 자, 공급 탄력도 결정 요인은 뭐지? 저장 가능성이죠. 저장하기 쉬우냐 어려우냐.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느냐. 저장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탄력.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 경과. 가격이 변화하고 시간이 좀 지나야 공급도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날수록 탄력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렇죠? 그 탄력도는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 기본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계산 문제는 아까 나온 거죠. 공급함수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 미분값은 뭐가 되고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것이고. 자, 봅시다. 4번. 자, 이런 게 이제 문장을 읽고 상황을 보는 건데, 갑은 주유소에 가면 항상 휘발유 30리터 넣어달라고 하더라. 얘 탄력성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수량이 항상 정해져 있지. 가격은 묻지 않아. 30리터.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5만원 어치를 넣어달라. 얘는. 지출액이 5만원이죠. 가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요거가 되죠. 5만원 어치. 이거는 뭐 100개 이런 식이고, 얘는 5천원짜리. 그러니까 수량은 뭐 변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나는 5천원짜리 고수하겠다. 그건 이제 완전 탄력적이 되는 것이죠. 이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휘발유 공급이 줄었을 때 운전자 소비 지출액의 변화. 공급이 줄었다. 말로 해보면 무슨 일이 생겼대? 공급 곡선이 어디로? 왼쪽으로 갔다. 이 경우 지출액 변동 없음. 그렇죠? 직각상곡선, 수요곡선은 지출액이 항상 일정해. 변해봤자 변하지 않는 거죠. 공급이 줄었다. 어떻게 돼요? 수량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지출액이 줄어들 거고, 공급이 줄었다. 수량은 똑같지.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지출액은 증가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공급 측면에서 이런 식의 변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도 비슷해요. 이거 맨큐 책의 연습 문제였는데요. 마리아가 소득이 얼마가 되든 소득의 3분의 1을 의상 구입에 지출했다. 퀴즈성 문제죠. 그냥 탄력도 개념 보기 위해서 해보는 건데, 이 경우는 어때? 소득의 3분의 1. 그러면 소득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의 3분의 1을, 그렇죠, 지출하겠다. 자, 이 사람의 수요 가격 탄력도는 얼마일까? 1 되겠지.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여기다. 소득 변화율로 요거. 그럼 요게 함수이니까 소득의 변화 상수항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수요의 탄력성은 이제 1이 돼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소득 변화율만큼, 자, 이게 아니고 소득 변화율만큼 소비량이 변화하겠죠. 수요가 변화하게 되니까 소득 탄력도 1이 되는 거고,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 퀴즈. 그렇죠. 소득이 주어져 있지. 주어진 소득의 3분의 1이니까 전체가 상수죠. 지출액이 주어져 있는 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탄력도가 1이 되는. 만약에 소득의 4분의 1을 3분의 1 하다가 4분의 1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직각상곡선이죠, 지금. 직각상곡선의 수요 곡선인데 소득이 줄게 되면 일반적인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죠. 그러니까 직각상곡선의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 그렇죠? 원점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지출액이 3분의 1, 소득의 3분의 1씩 하다가 소득의 4분의 1로 지출액 자체가 줄으니까 수요 가격 탄력도는 변함이 없죠. 똑같이 1이고 다만 수요량이 줄게 되는. 똑같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수요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요, 쉽지 않아,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상황을 주고, 옛날처럼 말이죠. 그 지문을 길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상황 판단 잘 해서 답을. 그래서 탄력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죠. 시험 문제 본격 이렇게 나게 되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해 놓은 거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가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맨큐 연습 문제인데, 최근 미국이 경험한 큰 변화다. 그렇죠? 컴퓨터 제조 기술 진보,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현실적인 분석이죠. 근데 문제, 질문을 미리 한번 볼까요? A번의 질문은 뭐예요? 잉여 변화죠. 그 다음에 B, 잉여 변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상황 판단을 우리가 해보자.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1학년 학생들, 그렇죠? 1학년 때 좋은 문제들이지. 우리 시험 문제하고는 좀 잘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문제일 것 같아요. 혹시 관련되는 문제 나온다면. 자, 그럼 봅시다. 일단 6번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죠? 기술 진보죠?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문제 자체로 보면 컴퓨터, 제조 기술, 그러면 여건 변화, 어디에 변화가 생길까요? 공급곡선 변화 요인이죠. 그러면 공급곡선은 기본적으로 뭘 반영을 해요? 비용이죠. 비용을 반영하고, 만약에 이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이미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 시장은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독점은 공급곡선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없어. 그러니까 시장을 수요 공급 말하는 순간 이거는 이미 완전 경쟁이라는 걸 전제로 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완전 경쟁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완전 경쟁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은 뭐지? 그렇죠. AVC 곡선 위의 한계 비용 곡선들이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보면 AVC 위에 MC가 공급 곡선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수평합한 것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프라이빗 MC고 얘는 소셜 MC죠. 이제 후생경제 가게 되면 뒤에서. 그래서 프라이빗, 소셜 한계 비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 진보를 하니까, 자, 정확히 봅시다. 기술 진보는 뭐예요? 요소 절약이다. 그렇지? 얘를 가장 많이 기술 진보를 이제 표현하는 분석 도구가 있었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등량선이 어떻게 됐다? 원점으로 이동했다. 아니면 단기 총생산함수죠. 노동, 자본은 고정. 얘가 어떻게 됐다? 상방 이동했다. 그렇죠?
또 하나 표현은 뭐지? PPC죠. 생산 가능성 곡선이 바깥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기술 진보 얘기가 나오면은 미정작 시장 수요 공급으로 오게 되면 공급 증가했다. 하방 이동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량선 생산 함수 상방 이동, PPC 외부로 이동. 이것이 기술 진보의 표현입니다. 왜? 요소 절약 현상이니까. 이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의 질문은 잉여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잉여 얘기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인데 균형이 똑같아. 가격하고 수량이 똑같은데 수요 공급이 둘 다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잉여 어떻습니까? 크지? 둘 다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 작죠. 따라서 농산물, 공산품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산품, 농산물 가격이 똑같이 가격 거래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시장이 보다 잉여가 더 큰 거다. 농산물 시장이야. 농산물 시장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극단적으로, 자, 얘가 수요가 됐고, 거꾸로 수요 곡선이 수평, 우상향,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잉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지. 1번 케이스, 2번, 3번, 4번 해놓고, 자, 1번, 뭐가 어떻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여기 소비자 잉여죠. 요거 뭐가 돼? 매출액 전체 다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공곡선 요것이고 수요곡선은 수직이니까 소비자 잉여 무한대가 되는 거지. 얘가 수평이야. 소비자 잉여 꽝. 요거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때? 요건 생산자 잉여가 한 푼도 없는 거지. 그래서요, 수요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거나 수직선일 때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그쵸?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탄력도 제로, 공급 어때요? 몽땅 다 매출액 전체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로소득이다 이거지. 이코노믹 렌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로소득이란 말이 렌트죠. 이코노믹 렌트, 경제지대. 그래서 지대 소득에 과세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지 텍스죠. 그래서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 그쪽에다 세금 매기면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금이 된다. 오늘 뒤에서 한번 다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핫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 어느 한쪽이 잉여다. 특히 우리 분석하다 보면은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어떻게 공급곡선이 수평선 되는 거지. 이때 특징은 뭐야?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생산자 잉여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요 잉여의 개념은 이렇게 샅샅이 잘 좀 이해하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변화. 내가 바로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야. 우하향, 우상향 하는 경우인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그럼 모든 잉여 어떻게 됐죠?
다 증가하지. 소비자, 생산자, 경제적 잉여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모든 잉여가 증가하는데, 자, 요거.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아주 작은 상태에서 증가했다. 모든 잉여 다 증가한다. 공급이 아주 작은 상태에서 얘가 계속 증가하더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자, 소비자 잉여는 계속 증가하겠지. 계속 증가해서 만약에 얘가 공급이 여기까지 증가했다. 이 경우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공짜지. 공짜 소비자. 이게 자유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급이 계속 증가해서 자유자가 된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계속 증가하는 거지. 이 전체가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는 무조건 소비자 잉여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생산자 잉여가 어때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해서 이제 자유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꽝. 뭐라고 말해야 돼? 공급이 증가할 때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0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럼 이때 공급이 증가할 때 경제적 잉여는 어떻게 되죠? 경제적 잉여는 무조건 증가하지. 이만큼에서 이만큼 계속 증가하니까 자유자가 되면은 이 전체가 소비자 잉여이며 경제적 잉여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요거 중요해. 수요 변화할 때. 근데 공급이 줄어들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줄어든다. 그럼 소비자 잉여는 계속,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0이 될 수 있겠지. 계속 쫙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치? 경제적 잉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만큼 경제적 잉여였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경제적 잉여는 계속 줄겠지. 그렇죠? 여기 전체 잉여에다가 계속 줄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잉여 문제는 좌표점 가지고 면적 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리적으로 계산 문제 보면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 그게 났었죠? 그냥 좌표점 찾아가지고 면적 구하는 거 이게 잉여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여러 분석을 할 때 탄력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A 문제인데 A의 질문은 뭐지? 제조기술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다. MC가 감소했다. 자, 이랬을 때 컴퓨터 가격 생산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떤 변화? 공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 내리고 생산량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일반적인 구간이라고 놓고 보면 즉 이 중간쯤 어디다 둘 다 증가하겠죠.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예외적인 상황 아니라고 보고 B 그렇다면 타자기 시장에는 컴퓨터하고 타자기가 왜 나왔어? 컴퓨터 얘기하다가 그렇죠. 컴퓨터하고 타자기는 서로 대체되겠죠. 여러분 모르겠지만 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타자 학원이 서울시내에 즐비했어. 그래가지고 타자 기술 배우면 취직입니다. 공무원만큼 인기 있어서 그때. 타자수는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계 자체도 비싸고. 근데 컴퓨터 나오자 이제 어떻게 전 국민이 타자수가 됐지. 그 전에 내 석사 때 그때만 하던 80년대 후반인가 그때쯤 그때만 해도 연구소에 여직원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계속 교수님들 논문 쓰고 하게 되니까 그거를
그죠? VIP야. 그 여직원이 뿔나면 어떻게 되죠? 사무실 마비야. 아무도 타지 않죠. 그랬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려주세요. 컴퓨터 비용 절감, 기술 진보에 의해서 가격 내리고 많이 소비하겠다. 타작이 어떻게 되지? 대체제,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푸시라. 수요가 줄었어. 그럼 아까 우리가 수요 증가하는 경우로 봤는데 이번에 수요가 줄었으니까 모든 잉여가 다 감소하겠죠. 예? 가격 내리고 생산량 줄고 모든 잉여가 다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대체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새 그 스마트폰 나오면서 그거 뭐죠? 내비게이션 하는 분들이 뭐 회사 다 문 닫아 버렸지. 내비게이션 지금 안 달잖아. 그렇게 됐고, 자, C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뭐지? 컴퓨터와 보완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완제니까 컴퓨터, 그쵸? 많이 하게 되면서 보완제, 수요가 뭐 엄청나게 증가했겠지. 그렇지? 이것도 보면 그래. 옛날에 컴퓨터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 하나만 있었어요. 딴 건 뭐. 근데 지금은 뭐 통계 분석, 엑셀 그걸로 다 하죠. 웬만하면 옛날 전문 컴퓨터에서 우리 경제학에서도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정말 대형 컴퓨터 가지고서 돈 내고 가서 돌려오고 그러던 게 지금 엑셀로 다 돼. 그냥 엔터 한 방만 치면 다 되죠. 통계 분석이 그만큼 쉬워졌어.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하고 수요 증가하게 되면 모든 잉여는 다 증가합니다. 정상적으로 우상향 우하향. 이 분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생산자 빌 게이츠가 갑부가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시장의 여건 변화죠. 여건 변화. 특히 이제 여기서는 대체제 보완제지만 여건 변화 요인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지. 그랬을 때, 그쵸? 잉여 변화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평범한 경우고, 만약에 어떤 게, 그쵸? 수평이다, 수직이다. 그때 잉여 변화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묻게 되죠. 특히 이제 뒤에 가서 세금, 또 보조금, 이런 거 할 때, 어느 쪽이 수직이다, 수평이다, 이때, 그렇죠? 잉여 변화 같은 분석이 다 이제 연결 지어서 우리가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워밍업 한다 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7번입니다. 요거를 제가 답안 작성을 여러분에게 요구했는데 우리 시험에서 과거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주제이기도 해요. 술, 담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이거 이제 국민의 갈등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흡연 줄이기 위해서 담배세를 올린다. 정부의 명분이죠. 담배세를 올리겠다. 국민들 흡연 덜 소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이유가 뭐고? 그러면 실제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여기서 묻는 거는 뭘까요? 이건 지금도 낼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담배세를 매긴다.
그러면 담배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분석할 수 있죠. 비용 인상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요만큼 담배세 생산비, 그래서 비용이 인상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지? 조세 정각 유착. 야, 너 세금 내. 그러니까 생산자가 무슨 생각한다고? 왜 내가 내? 그렇죠? 나는 만드느라고 애쓰는 것뿐인데 소비자가 네가 부담해라. 전가죠? 자, 그럼 보세요.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던 담배세를 비용으로 보건 전가라고 보건 공급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상방으로 이동하겠지. 그럼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소비량 감소, 요거니까 아까 탄력성하고 균형 변화 특징, 요걸로만 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1, 2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정부의 담배세 부과 목적이 실현되려면 수요 곡선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1, 2. 원이 되어야 하죠. 즉 담배 세금을 매겨서 취지는 내가 당신들한테 세금 걷는 게 목적이 아니요. 그 몸에도 해로운 담배를 많이 피우니 덜 펴라. 그러면 정부의 목적이 실현되려면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되죠? 탄력적이어야 돼. 근데 담배는 어떻다? 그 특징이 기호품이죠. 기호품, 아까 우리가 탄력도 결정 요인 알잖아. 담배 기호품. 기호품은 비탄력적이야. 즉 이렇다 이 말이야. 즉 담배 내가 기호품인데 비싸다고 안 피우나요? 자, 그렇다면 요 얘기를 그 전에 우리 13년인가 12년도에 기출문제였어요, 이게. 그렇죠? 줄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문제 지금 질문이 두 개입니다. 무엇인지 쓰시오. 크게 줄지 않았다. 이유가 담배는 기호품이고 기호품은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많이 변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비탄력적,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래서 수요량 별로 줄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담배 소비를 실제로 줄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봐봐. 얘가 지금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세금 매겨봤자 별로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담배 수요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효과 볼 수 있겠지. 그럼 아까 우리가 탄력도 결정 요인 중에 했던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탄력적으로 바꿀까, 얘를. 그렇죠. 담배세를 내가 2,500원 할 때 폈거든. 근데 지금 얼마가 돼요? 4,500원인가? 4,000원인가? 남학생은 모른다고 그러고 있고 여학생들은 이렇게 잘 알아. 4,500원이요? 4,000원이요? 4,500원? 그럼 이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거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너무 어려워. 5,000원이라고 해. 100% 오른 거죠? 100% 오르니까 어떻게 됐다고? 별로. 그렇죠? 얘를 탄력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 담배세를 한 500% 붙여가지고 얘를 2,500원짜리를 얼마?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었어. 캐나다에서 그렇게 10배를 올렸대, 10배. 그래가지고 내가 신문에서 얼핏 본 거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담배 한 갑에 7만 원이라 그래. 7만 원? 그럼 어떻게 2,500원 하다 5,000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욕만 패대기로 하면서 담배 피우지만 7만 원으로 하면 이 정부는 정말 자유로운 정부야. 나의 건강을 염려해서 정말 끊게 해주는구만.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안 되겠지. 우리 자유로운 여성 대통령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죠. 줄지는 안 피우지 않으면서 두고 보자 박근혜. 3년 동안 결의대회 하다 탄핵해버렸잖아. 조세저항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조세저항은. 조세저항 우리가 불행한 대통령 두 분을 봤다고. 박근혜 대통령.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게 제일 커요. 노무현 대통령. 미국도 종부세. 그거 잘못해가지고 전 국민이 열받았어. 이게 조세저항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제 조세저항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떡하라고? 5만 원. 그럼 행복하게 생각하다니까 담배 안 피우면서 온 집안이 행복하겠죠. 아내는 남편 보고 거봐 대통령 얼마나 훌륭하시냐. 당신 담배 끊게 해줬지. 자 그럼 보세요. 얘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대폭 올려서 아예 얘를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도록 만들어서 그렇죠? 수요를 탄력적으로 해주게 되면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7번 문제는 지금 세금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8번으로 가보자고.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 우하향, 공급곡선 우상향, 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단위당 종량세를 부과했다. 각 설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네 개 따로따로 답을 하셔야 돼. 단위당 부과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손실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다. 그러니까 자중손실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 탄력성하고 관련 문제, 니은과 디귿이 그렇죠. 소비자, 생산자, 자중손실, 잉여변화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 리을은 뭐 평이한 문제인 것 같아.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탁해볼게. 한번 그려봐봐. 조세 귀착의 문제입니다. 아까는 그냥 비용 올라서 이동했다 이걸로 보는 것이고 탄력성으로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본 거고 이건 세금 부과했을 때 아까 그렇죠. 담배세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귀착 생산자에게 법적 귀착이 있는데 소비자도 일부 부담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낱낱이 한번 봅시다. 다 아는 거야.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좀 미세하게 정리해보자. 상방이동하죠. 정확하게 어떻게? 종량세액만큼 현재 균형점에서 상방이동한다. 그치? 이게 뭐예요? 전가다. 만약에 지금 시장가격 1,000원인데 너 100원 세금 내. 공급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나 소비자에게 이 세금을 몽땅 다 전가, 떠넘기겠다. 그러니까 전가와 기착으로 분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공급곡선이 종량세액만큼 상방이동해. 그런데 생산자는 이거를 전부 전가할 수가 없어. 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그러면 이만큼 전가 못해.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요거 누가 부담한 거지? 가격 상승분 소비자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새로운 시장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60원이 됐다 그러자. 그럼 1,060원 받았는데
세금 100원 내야 되죠. 세후 공급가격은 얼마? 960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시장가격 1,000원에서 세후 공급가격 960원, 40원. 요건 누가 부담한 거고? 그렇죠. 생산자가 부담. 소비자가 60원 부담했죠. 자, 이때 소비자가 60원, 생산자가 40원, 그 다음에 균형 변화했죠, 이렇게. 이때 잉여 변화, 요게 소비자 잉여 감소. 가격 내렸죠? 생산 줄었지? 생산자 잉여 감소. 줄었는데, 근데 이 전체가 다 사회적으로 볼 때 후생 손실은 아니다. 요만큼이 텍스. 따라서 요게 자중 손실이다. 그치?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세금 내라 그래도 일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세금을 똑같이 1,000원 이 생산물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어떻게 되죠? 개념을 알아야 돼요. 소비자도 전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1,000원 내고 소비했는데 야 소비자 너 100원 네가 내. 전가하죠. 얼마에 사겠다. 900원에. 그러다 1,000원에 사던 사람이니까 세금 100원 내라고? 그럼 900원에 사고 나머지 100원 세금 내겠다. 난 한 푼도 부담 안 하겠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공급곡선 유상향함으로 가격이 내려요. 소비자도 전가한단 말이야. 소비자가 전가했다. 그럼 수요 곡선이 밑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가격 내렸다. 이건 누구? 생산자가 부담한 것이죠. 근데 소비자는 이 가격에 샀지만 세금 100원 내야 되니까 소비자 가격. 이거는 요거죠. 그래서 좌우로 그림 보이면 어때요? 똑같아.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겠지. 조세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모든 효과는 똑같은데요. 그냥 똑같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림을 딱 그려서 빗금 쳐가면서 똑같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 그림 반드시 2개 그려서 좌우로 해보시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말이죠. 그렇다면 조세 귀착. 소비자든 생산자건 세금 부과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전체 100원 세금에서 생산자가 40, 소비자가 60원. 이 귀착 어떻게 이루어졌죠? 탄력도 그럼 봐봐. 수요 공급 탄력도 비율이 역으로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자, 봅시다.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큰 쪽이 어때요? 크다. 그쪽이 조금 부담하겠지. 그치? 큰 쪽이 조금 부담해요. 작은 쪽은 뭐 많이 부담한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이 거기까지 나지는 않겠지만 정확히 계산 가능해요. 자, 우리 100원 세금에서 소비자가 지금 60원 부담했죠? 생산자가 40원. 그러면 2대 3의 비율이야. 그럼 탄력도가 2고 3. 그렇지? 이 비율이거나. 아니 뭐 1대 1.5거나. 그죠? 그래서 요 비율대로 부담액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봐봐. 세금 부과하게 되면 잉여가 줄죠. 자, 잉여도 어떻게 해? 세금도 조금 부담하고 잉여 감소의 크기도 어떻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쪽은 세금도 조금 내고, 그렇죠. 그에 따른 잉여감소의 크기도 작다. 자, 요거 그림 그려보세요. 균형은 똑같다고 보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지금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려봐봐. 과연 아까 여기서 정리한 내용이 확인되나요? 일부러 해보라는 거예요. 기울기 서로 다르게 해놓고 공곡선 상방 이동 시켜서 확인해 주십시오. 아이씨, 귀찮게 왜 그림 그리라고 그래? 그래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크고, 그렇지? 자, 이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공급, 얘가 더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하고, 잉여, 면적도 크겠죠. 작은 쪽은 이렇게 한번 또 챙겨보시고,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세금, 상방이동폭이 똑같아도 수요가 탄력, 얘가 비탄력이지. 소비자는 가격 상승폭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부담하고 잉여 감소 크기도 작죠. 그러나 생산자들은 뭐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 두 개 그림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이거나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되는, 챙겨봐야 되겠다. 챙겨봐야 함. 요건 뒤에서 계산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미리 한번 해볼게. 이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완전 탄력이다. 이때 특징은 뭐지? 세금 부과할 때. 어느 한쪽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자중 손실의 크기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지택, 아까 얘기했던 조지택스야. 요건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 요거 이게 어떤 상황을 주고 낸다면 이게 그렇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풀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계산 문제를 푼다. 근데 공급자에게 종량세 부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최초 수요 공급 균형을 찾고 종량세 부과되면 어떻게 돼요? 공곡선 절편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종량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됐다면 공급곡선 기울기는 그대로고 절편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세금 내라고 그랬다면 수요 곡선의 절편값이 그 줄겠죠. 그렇지? 수요 곡선 절편이 줄게 되는. 그래서 계산 문제 할 때, 자, 소리내서 말해봐. 소비자에게 세금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수요 곡선의 절편이 종량세만큼 줄게 되고,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했다면 공급 곡선 절편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쭉 해서 탄력도 하고 세금, 조세, 귀착,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요 문제 단번이나 내고 한번 해봅시다. 기억 이거 어떻게 되지? 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부가 커지게 되면 자중 손실은 세금 증가액보다 더 가파르게, 이게 문장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기억에 뭘 묻는 거야, 이게? 뭘 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액세, 세금액하고 자중손실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 소리인데 이거요. 즉 세금액 증가. 세금액을 아까
100원 이렇게 매기다가 증가해서 200원을 매긴다 이거야. 그럼 얘가 2배 이동했겠지. 그때 자중 손실의 크기를 묻고 있어. 자, 세금 2배 돼요. 자중 손실도 2배일까요? 어때? 2배 이상 되겠지. 왜? 수요 공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한쪽은 우하향, 우상향 하니까 이 자중 손실 면적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러면 기억 뭐라고 해줘야 되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옳다. 이유가 뭐냐? 수요 공급 곡선이 우하향, 우상향하기 때문이다. 그치? 니은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는 적게 부담. 디귿. 자, 이건데? 자, 디귿의 문장 독해 한번 해봐. 뭘 묻는 거지, 이거는? 보세요. 디귿이 가격에 탄력적이다. 그때 세금 부과했다. 그러면 뭘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거 비교해 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공급자한테 세금을 더 매기도록 해요. 매길 때 어디 질문 한번 답해 보실래? 자중 손실 어떨까? 자중 손실 어느 쪽이 커?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자중 손실의 크기는 비탄력? 그럼 보여드려? 했어. 이때 D2일 때 요거 자중 손실이죠. D1일 때는 어때요? 탄력적이어야 돼. 탄력적이어야 세금 부과할 때 이때는 수량이 요것만 줄고 이때 이렇게 많이 줄었지. 그러니까 요 수직거리는 어때요? 종량세액이니까 똑같고 종량세액은 똑같은데 탄력적일 때 수량이 더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자중 손실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일이 그려서 직접 판단을 해 보셔야 한다 이거지.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그 예외적인 경우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 앞에 기출문제가 2018년도죠. 18년도 문제가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림 그려줘 놓고 질문이 그쵸 판매자에게 부과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일일이 그쵸 그것을 내용을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건 이제 좌표점 그림으로 이렇게 좌표점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질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를 복잡하게 더 그렇죠? 세분화해서 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금 귀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 얘기를 다 했거든요. 탄력도 차 어느 쪽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잉여 감소 다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중 손실의 크기를 물을 수 있는 거.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아까 이게 공산품이고 자, 균형은 똑같다면 농산물의 경우 세금 부과했다. 자, 한번 말해 보실래? 세금 부과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액수. 요걸로 보면. 둘 다 탄력적일 때는 어때요? 수량이 대폭 줄고 둘 다 비탄력일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농산물의 경우 종량세 매기면 어떻게? 자중 손실 크고 수량 감소 작고 그 다음에 조세 징수액은 이게 조세 징수액이죠. 많게 되겠지.
조세 징수액 많고 자중 손실 작고. 근데 공산품의 경우에는 자중 손실 작고 조세 징수액은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구석구석 물을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편안하죠? 아씨 이거 괜히 왔다 학원. 이런 정도야 뭐. 근데 우리가 도입부 얘기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 쭉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제가 잔소리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뭐 모르는 내용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뭐죠? 케이스 스타디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종량세. 이건 또 괜찮아. 이걸 갖다 우리가 보조금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쪽은 그렇게 연습이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요 정리해 가면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지금 노트 쭉 하셨다가 다시 한번 끝나고 복습을 한번 쭉. 그리고 이걸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 그 노트에다 해두란 말이야. 노트를 해두어야, 그쵸? 한 2, 3주 지나도, 아, 그때 이거 앞에 했었구나. 근데 노트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해했다, 지나가면. 이해는 됐는데 나중에 기억에서는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컴팩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노트 잘 해두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앞에 했던 거 안 잊어먹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부러라도 노트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 다 이해하고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아는 내용이네. 그 지나가지 마시고 1, 2 한 번씩 해두게 되면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